영국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은 잘만 나가다가 올해 꼬꾸라져가지고 마이너스 15.6%, 그래서 MDD를 갱신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왕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대폭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네, 돈을 안 잃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버는 전략이요. 자, 위대한 시스트레이더 79님이 또 한번 대박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블로그 링크도 공유해 드릴게요. 자, 하락장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투자를 안 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수익을 내는 전략 개발하는 거는 진짜 어렵죠. 이분이 또 해내셨습니다. 자산 배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가끔 주식과 채권의 상관성이 급증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주식은 박살났는데 금리도 올라가지고 채권도 같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은 잘만 나가다가 올해 꼬꾸라져가지고 마이너스 15.6%, 그래서 MDD를 갱신했습니다. 자, 정답은 동적 자산 배분입니다. 우리는 하락장이 오면은 보통 빌빌거리는 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피신을 하죠. 그게 동적 자산 배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채권이나 현금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채권은 박살날 수가 있죠. 그리고 현금은 안전한데 수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주식 채권이 비실거리면은 보통 달러나 인버스는 오릅니다. 달러는 사실 한국 주식과 완전히 반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인버스는 수학적으로 주식이 떨어지면은 오를 수밖에 없죠. 인버스가 우리를 구해주는 거고요. 테마주, 블록블록블록, 아사, 콜맨은 뭔지 모르겠다. 인버스 하면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달러를 가져도 먹고 살 수 있고요. 자, 시스테이더 79님의 기존 자산 배분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평균 모멘텀 스코어라는 걸 쓰세요. 저는 이거를 그냥 average momentum score, 그냥 AMS로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AMS를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하시는데요. 평균 모멘텀 스코어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등등등 12개월 모멘텀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주가랑 한 달 전 주가를 비교하면 그게 한 달 모멘텀이고, 그 2개월 모멘텀은 지금 주가를 두 달 전 주가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멘텀이 12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달 전 대비 올랐냐 안 올랐냐, 두 달 전 대비 올랐냐 안 올랐냐, 그리고 12개월 전 대비 올랐냐 안 올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르면은 플러스, 내렸으면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 예시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8개가 있고 마이너스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MS는 플러스 숫자를 12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코어가 0.67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플러스면은 강한 상승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스코어가 1로 나오고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나오면은 매우 강한 약세장, 그러니까 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현금을 투자를 하되 비중은 주식 AMS, 채권 AMS 1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식의 AMS가 0.67이고 채권의 AMS가 0.5고 현금은 그냥 1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게 총 합쳐가지고 2.17이잖아요. 1, 1.5, 2.17. 그러니까 주식 비중은 0.67 나누기 2.17입니다. 그래서 30.9%. 채권 비중은 0.5 나누기 2.17, 23%. 그리고 현금 비중은 1 나누기 2.17, 46%입니다. 주식과 채권이 전체로 박살나가지고 이 스코어가 0일 경우에는 현금 비중이 100%가 되겠죠. 인버스 달러, 문제는 얘네들은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할 수가 없어요. 달러화 같은 경우는 장기 수익률이 0%입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우하향하는 자산이죠. 달러화는 물론 이렇게 올해처럼 일시적으로 강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평균 수렴을 하겠죠.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결국은 70과 110 그 언저리에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112 정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달러가 영원히 계속 오를 수도 없는 거고 영원히 계속 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만 살아남거나 망하겠죠. 그래서 달러와 인버스는 자산 배분 전략에서 메인 비중 또는 장기 비중을 절대로 차지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버스는 주식이 박살나면 수익이 나고 달러도 한국 주식시장과는 음의 관계이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박살나면은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달러와 인버스를 꼭 필요한 상황에만 잠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이 문제가 생기죠. 자, AMS가 1이면 매우 강한 상승장, 0.5는 중립, 0은 매우 강한 하락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식과 채권에 AMS가 두 개가 있잖아요. 요 두 개 AMS의 평균이 0.3 이하면 우리는 주식과 채권을 포기하고 달러화에 투자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식 AMS가 0.2다. 채권 AMS는 0.1이다. 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투자하냐면은 한국 주식, 한국 채권을 달러화에 투자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주식 같은 경우는 AMS가 0.2니까 1-0.2, 0.8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채권 같은 경우는 1-0.1, 0.9를 채권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총 비중이 0.8, 1.7, 2.7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달러 비중이 0.8 나누기 2.7, 29.6%. 그리고 여기서는 달러 비중이 0.9 나누기 2.7, 33.3%. 그래서 총 한 63% 정도를 달러화에 투자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37%를 원화 현금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실 텐데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한마디로 이 AMS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지 않고 달러로 언제 넘어가나 그거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달러 비중도 이 AMS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자, 그래서 최근 성과는 어땠느냐? 요게 이 빨간 게 바로 그 우리의 새로운 전략의 수익입니다. 요 선이 커스피예요. 커스피는 보시다시피 막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다시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빨간 전략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중요한 거는 2022년장에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주식과 채권이 둘 다 안 좋을 때 우리는 달러화로 스위칭을 했거든요. 달러화로 스위칭을 했기 때문에 하락장에도 돈이 벌리는 겁니다. 이게 최근 10년 결과예요. 너무 자주 거래하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주식과 채권의 개별적인 AMS가 아니라 둘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둘 다 동반 박살 날 때만 우리는 주식과 채권을 포기를 하고 달러화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 같은 경우는 2013년 8월부터 21년 8월까지는 빠짐없이 0.3 이상이었어요. AMS가. 그래서 계속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2021년 9월부터 0.3 이하로 전환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한국 주식과 채권이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AMS가 0.3 이하로 떨어졌고 이때부터 달러화로 스위칭을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많은 거래를 하지 않아요. 8년 동안 한 번도 거래를 안 하다가 나중에 2021년 9월에 이때부터 달러화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짐 체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기준으로 요 AMS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주식과 채권 AMS가 동반으로 얘네 둘의 평균이 0.3 이하로 꺾이면은 달러를 사거라. 참고로 이게 0.2로 해도 되고 0.4로 해도 되고요. 0.3이 무슨 매직 넘버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전반적으로 둘 다 비실거릴 때 우리는 얘를 떠나고 달러화를 산다. 이런 거죠. 이게 응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번에는 달러화를 샀는데 주식과 채권 AMS가 작살나면은 인버스를 사는 거는 어떨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통 장에는 자산 배분을 하되 AMS 하락장에는 주식, 채권, 금 인버스를 사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시스템79님이 지금 또 다른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빨리 포스팅을 좀 해주세요. 제발. 네, 바로 그리고 이게 문제의 포스팅입니다. 실전 투자 전략, 주식, 채권 상관성 문제 해결 1, 2, 3번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거기 때문에 꼭 한번 블로그에 가가지고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 영상 눈물나게 유익했는데 동의해주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